여러분, 방금 전까지 했던 생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오랜 친구의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끝내 떠오르지 않아 당혹스러웠던 순간은요? 이런 경험이 잦아지면서 내 기억력이 왜 이럴까? 하고 걱정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3번씩 하는 식사, 그 식사 후 10분이 바로 우리 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계에서는 이 시간을 뇌 공백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이 최대 30%까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액을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그 결과 뇌를 포함한 다른 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인데 이때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갑자기 졸음이 오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현상이 반복될수록 우리 뇌의 기억 회로가 조금씩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강바닥이 말라가듯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뇌 속 신경회로도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뇌 공백 시간을 오히려 뇌를 깨우는 골든타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0분만 특정 부위를 자극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강원도에 사시는 73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 매일 같이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셨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하루에 2번 먹기도 했어요. 가족들은 치매가 아닐까 걱정했죠. 그런데 이 간단한 자극법을 한 달간 실천한 후 김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전화번호도 외울 수 있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정말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뇌의 기억력 저하는 크게 3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혈류 순환의 문제입니다. 뇌는 우리 몸 무게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원활한 혈류 공급이 중요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이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둘째는 신경 자극의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상이 단조로워지고 뇌가 받는 자극도 줄어듭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 자극받지 못하는 뇌 영역도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셋째는 신체 활동의 감소입니다. 우리 몸의 말초신경, 특히 손끝과 발끝의 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활발히 사용하면 뇌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뇌로 전달되는 신경신호도 감소합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점점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같은 순간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충남에 사시는 69 박순자 할머니는 친구들 모임에 가면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점점 나가기가 싫어졌어요.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두렵기도 했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일까요?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경가 소송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적절한 자극만 주어진다면 나이가 들어도 뇌 기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의 시작점이 바로 귀 뒤 혈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귀 뒤쪽에는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경로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적절히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혈류가 감소하는 그 10분 동안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뇌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기억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8 정병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만 해봐도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신문 읽은 내용을 저녁에도 기억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할아버지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놀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느끼시나요?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배우실 귀디 자극법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복잡한 운동이나 어려운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10분, 그것도 여러분이 평소에 식사를 하고 잠시 쉬는 그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귀디 자극법의 정확한 위치와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습관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과 내 건강,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여정에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귀디 자극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귀디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의 옆면, 특히 귀 뒤쪽에는 측두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뇌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고 혈류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한 귀 뒤에는 유양돌기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뇌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뇌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위에는 림프관도 지나가기 때문에 자극을 통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후 10분 이내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준비해 주세요. 귀 뒤쪽, 머리뼈와 만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그 부위를 찾았다면 이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리듬감 있게 자극하는 것이 혈류 흐름을 돕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한쪽에 약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자극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자극해 주세요. 이 자극을 하는 동안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은 산소 공급을 늘려 뇌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귀뒤 자극이 끝나면 이어서 관자놀이 부분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관자놀이는 눈의 바깥쪽 끝에서 조금 위로 올라간 지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측두동맥의 가지가 지나가며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기억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뇌 부위이니까요. 관자놀이는 양쪽을 동시에 자극해도 좋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약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귀 전체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귀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귓불부터 시작해서 귀 가장자리를 따라 위로 올라가며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약 1분간 자극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귀 뒤, 관자놀이, 귀 전체를 자극하는 전체 과정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루에 한 번, 가능하면 점심 식사 후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는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증가시키죠. 둘째, 자극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집중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셋째, 림프 순환이 촉진되어 뇌 속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75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잦았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정말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EQD 자극법을 2달간 꾸준히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옛날 친구들 이름도 잘 기억나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외울 수 있게 됐어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이 할머니는 이제 매주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기억력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인지장애나 치매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몸이 습관화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둘째,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기보다는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자극하는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뇌는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더 활성화됩니다. 또한 EQD 자극법과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충분한 물 마시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도록 노력해보세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도 전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뇌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세요. 반면 과도한 당분과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기억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매일 밤 6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이제 EQD 자극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일주일 실천 계획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하루에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5분간 자극해보세요.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시간을 7분으로 늘려보세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10분으로 늘리고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 후에도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 추가로 해보세요. 한 주가 지나면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시점에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기억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과 관리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QD 자극법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EQD 자극법이 어떻게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방법을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참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12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매 순간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뇌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QD 자극법은 바로 그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이 방법은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점심 식사 후 잠시 시간을 내어 EQD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82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기억력 감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약통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런데 약통을 보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을 확인하러 온 건지 아니면 약을 먹으러 온 건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자 가족들은 박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지 기능 저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과 뇌 자극 활동을 권장했죠. 그때 박 할아버지의 따님이 EQD 자극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할아버지께 매일 실천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약 먹는 것도 잘 기억나고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도 저녁에 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이처럼 QD 자극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한 달, 가능하다면 석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할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뇌 건강 습관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지적 자극 활동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경기도의 한 노인정에서는 매일 오후 2시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QD 자극법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결과 노인정 분위기가 훨씬 활기차지고 어르신들의 대화도 더 풍부해졌다고 하네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과 관리만 있다면 80이 넘어서도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D 자극법은 그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 간단한 방법이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고민이 없으신 분들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가 모여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